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장입니다. 자, 새벽 내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합의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합의 초안 마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어제 애플의 실적 발표로 시장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오늘은 나스닥은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S&P와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은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30분이 지나간 현재 시점에서는 나스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정말 대외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맞물려 있는 오늘의 시장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신세계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 3대 지수 혼조세 출발했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애플사의 영향으로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이제 11월 4일과 6일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에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와 또 여러 가지 결정 하나하나가 모두 중간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라는 외신 쪽에 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무역 전쟁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이제 미국 측 고위 관료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상황이 더욱더 좀 주목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시간 나오는 속보가 있다면 또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 오프닝 이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벽 내 있었던 뉴스도 많았고요. 오늘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핵심적인 이슈 그리고 시장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왕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 이번 달 논팜이 좀 발표된 상황에서 미 증시에 대한 앞으로 지지라든가 매수세에 대한 어떤 조정이 어디까지 구간이 이를 수 있고, 오일은 또 유가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번 1시간을 통해 좀 재밌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예상치를 꽤 상회하는 수치로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좀 호조로 이어간 상황입니다. 애플 실적에 대해서는 전년 분기 대비해서는 좀 상승으로 이어갔지만 좀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에 일단 하락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5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5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요. 이어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보시죠.
네, 오늘의 뉴욕 증시는 미중 합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부진 속에서 혼주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S&P 500은요, 고점에서는 밀린 가격대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2,743포인트 선으로 0.31%의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많이 밀렸어요.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7,014포인트 선 거래가 됩니다. 7,000선은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현재 하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7,000 초반선이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어제자 오랜만에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1.14대 중반까지는 올라왔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상승은 했습니다만 고점에서는 밀린 상황이고요. 보합권 흐름이네요. 1.14560달러 선으로 1.14 라인 중반대 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와 마찬가지로 골드도 어제장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가가 1235.3달러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상승을 노려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는 0.04% 보합권 움직임으로 1235.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월 13일이죠. 10월 3일이죠. 10월 3일의 고가가 76.72달러 선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이후 현재 가격대는 63.3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급락하면서 63.54달러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에서는 지금 63달러 초반인 63.2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장과 새벽 간밤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앞서서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일자리가 좀 급증하면서 실업률이 좀 반세기 만에 최저를 유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3.7%의 실업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고용지표도 좀 호조세로 나온 이 소식이 좀 연동돼서 같은 뉴스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9월 공장재 수주가 0.7%로 월가 예상치인 0.5%보다 상회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애플 판매량이 공개 중단됐다라는 소식인데 공개를 중단하겠다. 이제 앞으로 애플이 얼마만큼의 좀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이 판매량 공개를 앞으로는 좀 중단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 악화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의 어젯밤 실적 발표에 이은 앞으로의 판매량 공개를 중단하겠다는 소식까지 함께 좀 연관지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미중 무역 갈등 해결을 진심으로 원한다. 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진심으로 원하지만 이 구체적인 그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은 방안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 어떻게 또 나올지는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간밤에 있었던 뉴스까지 함께 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경제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9월의 무역 적자가 54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미국의 10월 고용이 25만 명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이 월가 예상치는 18만 8천 명 증가였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코메르츠뱅크의 전망인데요. 이 달러가 중간 선거 이후 떨어지면서 유로도 1.14달러까지 이제 전진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인 무역과 또 북한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소식에 증시의 상승 탄력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고위 관료는요, 미중 합의 초안 마련 이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still long way to go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보도가 지금 정확한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개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오전 상황과 또 향후 오늘 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올지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과 무역과 또 북한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긍정적이다, 매우 좋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증시 상승 탄력을 주고 있는데 한편 일각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고 실제 진심은 그렇지 않다. 이 무역 전쟁을 본인이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진심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직전까지 또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요, 최근의 증시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 아니라 기술주들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빵주 등 이런 큰 기술주들이 크게 올랐고 또 조정도 예견되어 있었다면서, 물론 이제 나의 의견일 뿐 공식적인 이 백악관의 의견은 아니지만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조정은 벌써 왔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CNBC 보도인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한 수석 전략가 발언을 인용한 보도입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보고서 좋게 나왔는데요. 이런 투자자들의 좋은 결과를 안겨주는 것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수치가 기대를 웃돌고 임금 상승률이 가속화되면 또 시장이 아무래도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오히려 좀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 투자자들이 올해 말에 낙관적인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올해 말과 내년 미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미국의 한 자산 운용사 어드바이저의 발언을 지금 인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좀 이례적인 이제 아무래도 보도다라는 지금 결과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기관 쪽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이 좀 어두워질 것이라는 이야기 최근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요, 자체 투자 심리 분석 지표가 강력 매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 CNBC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의 주식 배분을 측정하는 셀사이드 지표가 10월 주가가 급락하는 동안에 14개월 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P 500 이 기간 동안 6.9%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이 투자 심리를 측정하는 이 지표가 56.9에서 56.4로 역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투자 심리는 시장이 곧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와 좀 역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에는 좀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고 상승 탄력을 받아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가 미국 증시의 몬스터 랠리를 예견했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주가 급락이 됐고요. 이제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까지 12%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실적 어제 장에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3분기 실적이 좀 호조세를 나타냈지만 불확실성이 지금 우려가 계속해서 증폭되면서 지수가 개장 전에도 7% 넘는 급락세를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도 지금 1조 달러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좀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이던스도 지금 약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애플사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이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미국 주택가격이 2년 만에 가장 부진한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이 주택시장의 모멘텀이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이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앞두고 한국을 원유 수입 제재국에서 면제할 것이다라는 CN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이외에 일본과 인도 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8개 국가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떠한 이제 이것은 일시적이다라는 CNBC 기사를 제가 방금 방송 전에 읽어보고 들어왔는데요. 또 5일 소식은 또 계속해서 좀 실시간으로 이슈가 바뀌는 만큼 이 5일 이슈 때 다른 상보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오히려 한국, 인도 등의 이런 이란 제재 면제 가능성에 급락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프닝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프닝 이슈에 대해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고용지표도 호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일단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이들 소식까지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왕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흡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의 모습인데요. 합의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초반에 상승분을 많이 좀 반납한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2월물이고요. 공급 초과 우려가 또다시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일 모습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놓여져 있으면서 현재는 63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에서 가격적인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지수에 대한 상황인데요. 전일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현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장은 좀 탄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얼굴이 안 보여요, 마스터님. 업이네요. 네. 업이에요. 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마스터님 화요일에 출연하셨나요?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네.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는 화요일과 금요일 함께 하시고 계시죠? 네네. 일단 6,600 지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나스닥이 한번 출렁거렸을 때 6,600은 딱 지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함께 오늘은 또 업을 들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일봉부터 천천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일봉에서 제가 보고 있던 지지 자체는 사실 6,600 라인이라고 지난주 금요일날 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 6,600 라인이 오기 전에 6,600까지 마지노선이 있다고 언급드리는 거는, 자, 이 지지 자체가 밀려버리면 더 이상 이제 유동성 랠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코스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는데, 아직 이제 그러한 정황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제가 지난주 강연회 때 설명드렸고, 그리고 강연회 때도 언급드린 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외신 뉴스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 자체 이제 몬스터 랠리라고 하죠. 저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랠리가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보통 이제 증시가 작년과 같은 단순 상승성이 아닌 올 남은 이제 빅쇼트에 있기 전까지 엄청난 유동성으로 흔들 수 있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 표현에 공감이 갑니다. 최근 들어서 장세 자체가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이제 나스닥 관련해서. 그럼 이제 방향성 같은 거라든가 이제 포지션이라든가 포착을 굉장히 잘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매수를 든 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드릴게요. 자, 매수를 든 거는 일단은 첫 번째 6,600 라인의 지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일봉상 상황 자체가 양봉으로 뜰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망 자체가. 자, 올해 초반에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때 똑같은 케이스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매수장을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익비가 굉장히 구성이 잘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지를 한번 봤는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죠.
미국 증시 자체가 일단은 일목균형평상 기준선 위치에 닿았기 때문에 한번 가능성이 가장 지지가 열리는 구간은 자 6,975라인입니다. 6,975라인 오늘 당일 지지 자체가. 자 그러면은 틱 차트로 연동을 해볼게요. 지금 틱 차트가 일단은 스팬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포지션 진입은 불가입니다. 6,975라인이 왔을 때 그때부터 스팬에 대한 상단이 돌출된다면은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번의 기회.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됩니다. 자 지지를 받고 나서라도 여기 단가에서 극점을 노리려고 하지 말고요. 추세가 형성이 되는지 이 추세를 타는지 이거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지지 라인에 밀리지 않는다면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아직 추세 때는 하방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 때는 하방이기 때문에. 자, 완전하게 이제 매수세로 한 번 더 탄력을 밀어붙이려면은 요 지지 라인이 오늘은 당일에 밀려야 돼요. 근데 지금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다려도 돼. 괜찮아요. 밤 12시 이후 안 오면 안 하는 거고. 그죠?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이제 매수로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만 내고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했었죠. 톡스타를 통해서. 이제 무료 방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강한 지지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틱 차트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매수로 보더라도 어떤 강한 모멘텀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는지 이게 열리는지 그럼 추세가 여기서부터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지금 중요한 돌파 라인은 자 일단 하단 지지는 여기서 열리는데 중요한 돌파 라인은 7070.00 이게 돌파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 부분은 언급드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상황 자체를. 지금 섣불리 매매를 하지 마시고 계속 관망을 하세요. 지금 60분 봉 이제 보조지표도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CCI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죠? 여러분들 CCI가 내려오려고 열리는 상황 자체는 이 지지라인까지 밀릴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가 되겠구나. 이 지지까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오늘의 극점 자리가 될 수 있는지 판단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60분 봉상 이제 지지 자체가 7075 라인에 한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CCI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오다 만 케이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6975 아까 전에 이제 하방 지지 언급드렸죠. 6975 이 하방 지지가 아직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지를 받나 안 받나. 자 이게 지지를 받는구나. 그러면은 지지를 받고 나서 틱 차트에서 이제 일목균형표가 스팬이 밀리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추세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판단 여부를 내리셔야 돼요. 그럼 아직까지 무포로 관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자 지금 정확하게 보겠다. 나는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일목 틱 차트 밀릴 때까지 그냥 7075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세 자체가 전반적으로 매수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보는 장세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지지 받고 한 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신 다음에 매수를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국내 이제 선물이요? 네. 국내 증시 선물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위 여부를 조금 판단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제 전일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매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열리네요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미증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점에 대한 그 코스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커요.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갭 발생 여부가 290 라인까지 열리는데 지금 장세에서부터 이제 미 증시가 고가가 갱신된다면은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세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전일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미 증시의 변곡이
제공되기 때문이겠죠. 미 증시에 대한 변곡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좀 표현을 내려볼게요. 자, 미 증시는 요 근래 장세에서 아직까지 추세가 매수예요. 추세가 매수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조정에 가깝습니다. 조정에. 여러분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한국 증시는 조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조정이 어제부터 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게 체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곡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주식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세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세가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갭을 메웠다 싶으면은 거두절미하지 않고 손절이 어느 정도 났더라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갭 발생 여부만 하고 나서 이제 또다시 매도 랠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이 한국은행 금리 자체에서 좀 언급을 드리는데 한국은행 자체가 이제 11월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해요. 상황 자체가. 이번에 이제 국회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한국은행은 어차피 미국은 중립금리를 3%까지 심지어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리면은 4%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시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계류를 타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입장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못 올린다는 이견 자체가 있어요. 그럼 11월에 금리를 왜 올리냐 이거예요. 제 입장은. 어차피 내년에 따라가지도 못할 거. 가계부채나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일단은 저는 굉장히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에 대한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세에서 지금 대부분 이제 이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저가에 대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는 조정이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어차피 외국인 자본 자체는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만 메우고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갭만 메우고. 그럼 지금 일단 갭 발생이 했기 때문에 2900 라인, 290 라인, 선물지수로 해서 290 라인까지는 조금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럼 국내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손절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값을 한번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잘라야 돼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잘라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국내 미국 증시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갱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안 돼요. 저항 자체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단순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곡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조정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지지가 다 밀렸는데 변곡이라고 표현하면 안 밀렸는데 상단에서 오던 지지 자체가 아직 안 밀렸는데 변곡이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돼요.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단순 조정. 그리고 어쨌든 간에 11월에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갭만 메우면은 주식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손절매를 이렇게 손실을 좀 보더라도 일부 복구를 했으니 치시는 방향으로 조금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서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7070선이 좀 안착이 되고 그 돌파가 이뤄진다면은 그 이후부터 좀 본격적인 매수 추세로 좀 보아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국내 선물에 대한 부분도 미 증시와의 좀 갭 축소 후에는 매도세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도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하방 쪽에 대한 추세를 더욱더 우위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국내 증시도 이제 해외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연관성이 많이 갖고 있는 만큼 함께 연관지어서 전반적인 시황과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외신 소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지수 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기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좀 외신 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용 지표 호조세 속에서 지수 상승세가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제 팩트가 언급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한 기관의 전망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물론 지금 이러한 이제 호조세 경제 이제 지표, 고용 지표가 또 물론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좀 발전적이다라고 긍정적인 좀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오르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란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한편으로는요, 이분과 연관을 지어서 연준이 이런 강한 고용 지표 때문에 12월에 금리 인상을 더욱더 확실시할 것이다. 라는 또 기관 쪽의 이야기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고용 지표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도 또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고용이 25만 건 증가를 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이후 최고치로서 오늘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다는 소식 오늘 기사들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또 한편 이제 트위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had a long and very good conversation이라고 해서 시진핑과 길고도 매우 유익한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 그중에서 무역에 관해서 특히 좀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을 G20에서의 이 회담에 대한 이제 스케줄을 좀 잡을 것 같다라고 말했고 또 북한 문제도 언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미중 무역안 합의안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말한 부분이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한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고위 관료는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좀 갈 길이 멀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역 전쟁 이야기를 본인이 해결했다는 것을 하나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한 즉 중간 선거를 이제 의식한 이런 행보일 뿐이다라고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네, 또 CNBC 마켓워치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자면 XM에서는요, 이 월가 증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미중 무역 회담의 재개 희망의 상승 탄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한편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CNBC 기사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고위 관료가 발언했던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이제 혼조세 출발했던 모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우 같은 부분에 쉐브론과 캐터필러가 좀 좋은 성적 냈고요. 또 S&P 같은 경우 에너지주와 소비재주 좋은 성적 냈고, 나스닥 같은 경우 애플 때문이다. 5.5%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급락세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항상 이제 빵주들, 기술주들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이제 아무래도 애플의 이야기가 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순이익과 매출 예상 상회를 했지만 이 실적 전망 앞으로 좋지 않으면서 이 가이던스 실망 때문에 주가 약세고요. 또 아이폰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좀 더 시장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CNBC 기사에서 좀 전문가 FTS 러셀 기관이라는 곳에서 전망했던 소식을 좀 언급을 드리자면, 먼저 10월에 이런 고용 지표는 아무래도 mixed bag for stocks라고 해서 양날의 검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제 이런 뜻인데, 좋은 점 positive side를 말씀드리면 고용 지표 성장은 결국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 상쇄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금이 3.1%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수치는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렵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들려올지, 또 연준이 정말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뉴스와 그리고 지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서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이제 뭐 산목이 실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뭐 다양한 소식들 먼저 확인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최근에 10월 초에 기록했었던 70달러대 가격에서 지금은 60달러 초반의 가격으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큰 가격 차가 난 상황인데요. 오일은 지금 잠깐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63.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건방을 들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오일에 대해서는 시황적인 부분이 이제 곧 나올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가격대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사실 네. 이제 추가 하방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은 좀 이제 주봉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제 주봉은 진짜 완전한 장기물로 볼 때 좀 판단하는 여부인데, 지금 일단은 떨어질 수 있는 위치값만 좀 볼게요, 여러분들. 떨어질 수 있는 위치값은 현재 58달러까지도 하락이 가능해요. 58달러까지도. 근데 이제 오늘 웨이팅을 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음 주 이제 이란 제재 들어가죠. 이란 제재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전일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일봉에 대한 지지가 밀렸기 때문에 주봉이 CCI가 나오기 때문에 큰 이번 주는 이제 음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그래서 매도적인 판단에 대한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 언급을 드렸어요. 자, 전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봉을 언급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제 큰 장기적인 뷰 자체가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 이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58달러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황 자체가 진단이 돼요. 그럼 일봉상 지지도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오일 관련해서 관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지지 자체가 나오는 국면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올 수 있을 만한 국면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유가 자체는 차트 분석상 58달러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여부가 진단이 내려져요. 이 지지까지입니다. 주봉이에요, 주봉. 그럼 보통 이제 CCI가 어제 전일 CCI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이었는데, 보통 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음봉 자체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전일 또 음봉이 터졌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자, 오일을 만약에 하실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안정적인 시황이라든가 안정적인 상황이 연출되면 좀 보고 싶어요. 지금 단가 자체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데일리 매매를 하실 분들은 매도적 포지션을 보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어요. 자, 오일 차트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 그러면은 전일 어제 얘기한 거는, 자, 기준선 위치값에 도래가 되면은 매도를 보시세요,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기준선 위치값 도래되고 매도로 딱 갔죠. 자, 오늘 만약에 보실 분들은 일목균형표상 스팬 위치값이에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매매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제재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금요일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이겠죠. 관망장세를 좀 더 유지하는 게 옳은 순서가 아닌가. 이제 빅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포지션이 없으시다면 개인적으로 무포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단순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힘은 전혀 없지만 매도로 보는 게 맞지만, 어떤 지지값에 온 것도 상황도 아니고,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를 안정화시키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구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빅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일은 좀 구경하는 게 낫다. 좀 관망하고 다음 주에 이슈 터지고 원웨이 장세의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 방향성대로 따라가는 게 옳은 순서일 듯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이 이슈 이후에 추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이라서,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의 관망의 자세로 일단 좀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게 더욱더 현명해 보입니다. 지금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63.4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일 문자 지금 질문 와서 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8105님의 질문이고요. 그럼 오일은 이란 제재 확정 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일까요? 라고.
네.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게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황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재하면은, 자, 이제 공급량이 축소될 것이다. 이런 제재겠죠. 근데 제가 이제 오펙 관련해갖고 시황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자, 잠시만요. 네. 천천히 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던 건데, 오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두 부분에 있어서 좀 복귀를 다시 한번 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억을 하시네요. 아, 그럼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좀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가격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제재로 인해서는 좀 급등을 좀 전망을 하시는 시청자분께서 그 흐름을 좀 궁금해 하시는 거는 워낙 10월 초부터 가격대를 좀 많이 뺐기 때문에 이 이란 제재가 있은 이후에는 급등에 대한 부분을 좀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품에 대한 가격대도 그렇고 지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급등 이후에 좀 폭락, 혹은 일단 가격대를 뺀 이후에 다시 급등, 뭐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좀 점쳐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조금씩 더 내려가면서 63.17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0.5657%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이 이슈가 결정이 된 이후에 급등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주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네. 아, 똑같은 부분이네요. 네네. 같은 부분인데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 제재가 있다 보니까 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은 시황이에요. 이 네모칸 두 개는. 여러분들. 같은 시황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펙에서 공급량을 축소하겠다는 합의를 하는 같은 시황이에요. 근데 차트가 완전히 달라요. 자, 1번 왼쪽 이제 차트는, 자, 오펙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갑작스럽게 합의가 타결해서 실제로 한 거고, 자, 2번 오른쪽은 일전부터 하겠다고 내용이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반영 여부에 따라 그날 어떤 장세가 이어질지 가능성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뉴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 제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몇 달 전부터 언급을 했던 거예요. 한 최소 3개월은 됐을 거예요.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이 사이부터 이란 제재하겠다. 너네 유예기간 줄게. 유예기간 줄 테니까 앞으로 니네가 요 안에 결정을 해. 근데 이란 어쨌든 말을 안 듣죠. 상황 자체가. 그럼 원래 원초적인 시황 자체는 이란을 제재한다는 시황은 공급량을 축소한다고 거기 때문에 올라야지 정상이죠. 올라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다수의 투자자 관점에 있어서 이미 이 제재 자체의 시황은요, 다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어요? 오히려 롱 포지션으로 나오는 추세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승세가 아닌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근데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우리는 그냥 제재하고 보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밀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란 제재라는 시황 자체가 이미 6개월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당일날 이제 원웨이에 대한 장세가 터질 가능성이 큰데, 이날 제가 이제 볼 단가는 뭐냐면은 달리는 말에 타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스팬이라는 것 자체가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 장세예요. 이런 원웨이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스팬의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 판단 여부를 놓고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겁니다. 오일 관련해서는. 그럼 수익도 굉장히
종가까지 쭉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에 대한 시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런 틱차트에 대한 스팬 자체 여부를 보고 매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제재 이후에 대해서 흐름을 궁금하신 분의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가격이 정말 변동이 항상 잦은 종목입니다. 지금 오일 가격 현재는 지금 이란 제재 11월 4일 가까워서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한 이제 전망은요, 뭐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한다라는 이야기 항상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는요, 이제 이 미국이 이제 8개국 우리나라도 포함입니다. 한국, 일본, 인도 등의 이런 8개국에 대해서 이란 오일 수입 관련한 이 제재를 좀 면제하겠다.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한편 이제 한 기관에서도 지금 이제 오일 가격의 압력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과잉 공급이 화가되어서 나중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란 오일 제재 부분은 이제 11월 4일이 너무 이제 임박해서 이 부분 얘기해서 이제 공급 이슈 또 수요 전망 이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하지만 이제 이런 미국의 이 이란 원유 수입 이 금지 이 부분에 대한 유예는 좀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연말까지 이란 오일 수출이 하루 115만 배럴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18년 중반에 250만 배럴에서 지금 급 하락한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 제재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과잉 공급 이슈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또 러시아 에너지국도 10월 1141만 배럴 생산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0년에 지금 최고치고요. 또 오펙도 10월에 3,331만 배럴에서 3,900만 배럴까지 증산을 했습니다. 지금 2016년 이래 최고치로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셰일 오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1,100만 배럴 이상 넘어섰다라는 이야기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요, 연말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65 정도로 하락할 것 같다. 과잉 공급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특히 셰일 오일 증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지금 건설이 될 건데 이 부분이 더욱더 이 가격의 하락세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5일까지 다양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좀 아쉽게도 다양한 내용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해영 마스터님의 무료 톡방 활용을 하시면은요,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또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 또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